네,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생각보다 많이 쌀쌀했습니다. 든든하게 입고 나오셨나요? 나의 꽃길을 어떻게 들려드릴지 생각을 하다가 내 자신이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강연을 하면 자기소개를 하기에 이미 해주셨지만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IBM이란 회사에서 파이낸스 플래너로 시작해서 마케팅을 하다가 컨설팅을 하다가 이건 좀 내 길이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고 새로운 직장을 찾다가 에어비앤비란 회사를 발견했고 그 안에서 마케터로 경력을 한 6년간 쌓았습니다. 되게 신기하게도 제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진짜 나를 만나다, 진짜 나를 찾아주는 서비스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직장 동료들과 함께 공동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민미를 창업한 여성 창업가 손하빈입니다라고 저를 소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좀 제가 드렸는데 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짐작이 가시나요? 아마 이 소개는 저의 타이틀, 이기 때문에 저의 진짜 스토리가 담겨 있진 않습니다. 이게 진짜 저는 아니고 사회적인 손아빈의 모습일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쯤에 한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타이틀 혹은 역할 말고 나를 진짜 소개해 보시겠어요? 라고 질문을 들었습니다. 이 질문의 답을 좀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당시 조금 막막했어요. 내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다른 사람들한테 좀 있어 보이는 내 소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진짜 남들이 봤을 때 부러울 만한 직장에 들어가야겠다라는 꿈을 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주 오랜 시간 이 안에 부딪힘이 있었고 고군분투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마다 저를 좀 계속 들여다보다 보니까 지금은 저의 상태가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것으로 저를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아마도 제가 무직자이거나 제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아도 저는 지금은 자신 있게 저는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 소개를 조금 다르게 해보겠습니다. 저는 다양함을 아주 좋아합니다. 다양한 가치, 다양한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였을 때 혹은 자연 그대로의 것을 가졌을 때 저는 굉장히 희열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저는 사람 이야기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새로운 건물을 가거나 어떤 반짝반짝이는 것을 보는 것보다 사람의 손때가 묻어 있고 사람들의 흔적이 있는 것들을 좋아합니다. 이 세 가지를 제가 하루 종일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신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이 이야기를 이 세 가지 키워드로 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 내가 세 가지 키워드로 명함 없이 타이틀 없이 내가 어떤 학교를 졸업했는지 상관없이 나를 소개할 수 없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것은 내 이야기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요. 발견을 아직 못했을 뿐입니다. 오늘은 그 발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왜 우리는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게 힘들까요? 아마도 저희는 태어나서부터 조금 이제 말 좀 한다 싶을 때부터 저희는 사회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는 어린이라는 역할이죠. 우리가 어느 누구도 어린이한테 야, 너는 요즘에 무슨 생각하고 있니? 이런 생각을 묻기보다는 그냥 조금 아직 어리고 미성숙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좀 학생이 되었을 때도 학생다운 용모, 학생다운 생각들을 강요받습니다. 가족 안에서도 우리가 나로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가족 안에도 수많은 역할들이 있습니다. 딸이기도 하고 아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부모님은 또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노력합니다. 20대, 30대, 그리고 40대 어른이 되어서도 취중생, 직장인 이 수많은 역할들을 우리는 마주하게 되는데요. 사인이 되면서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사회적 역할들이 많죠. 그리고 그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 역할들이 진짜 나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나를 지키면서 이 역할들을 해야 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이해해주면서 내가 이 역할을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나만의 기준을 세우는 게 중요한데 역할을 끊임없이 사회가 강요하고 또 그 기준에 맞추는 것을 옳다고 말하기 때문에 이 역할들이 많이 진짜 나와 끊어져 있습니다.
나와 역할들이 끊어져 있을 때 우리는 이제 어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모든 문제들이 시작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도 오랫동안 끊겨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죠. 어떤 선택을 할 때 나를 위한 선택을 하기 전에 이거 우리 부모님이 괜찮다고 할까? 내 친구가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나를 보고 있지 않을 수 있지만 스스로 다른 사람의 기준을, 결정의 기준으로 세웁니다. 그러다 보면은 내 자신이 좀 마음에 안 들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역할에는 어떤 기준들이 실제로 있고 완벽한 기준이 존재합니다. 아름다운 여성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있죠. 근데 나는 그 아름다운 여성이 되고 싶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 그 기준을 내가 기준에 맞추다 보면은 내 자신이 싫어지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불안감이 생기는 거죠. 나를 소외시킨 채 타인이 원하는 삶을 살다 보면은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들이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합니다. 정말 나를 기준으로 세우면 불안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만족하고 내가 괜찮으면 그냥 괜찮은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내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힘들어집니다. 저는 생각을 해보면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완벽주의 아니면 아예 시도하지 않는 사람 둘 중에 하나가 되거든요. 이게 큰 부작용인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완벽주의가 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시도를 딱 될 것 같은 것만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실제로 제가 좋아했던 일들이 있었어요. 저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기도 했고 뭔가 패션 디자이너 같은 일을 하고 싶었는데 진짜 어렸던 20대 초반에도 시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해봤자 완벽하게 잘할 것 같지 않으니까 시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은 최선을 다해서 해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알게 됐던 가장 큰 계기가 저의 인생을 나와 타인의 기준으로 한번 그려보기 시작했던 그 경험 덕분이었어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표를 제가 나라는 기준과 타인이라는 기준으로 좀 세워봤어요. 그리고 나는 플러스라고 내가 결정한 것은 플러스, 다른 사람 때문에 결정한 것은 마이너스라고 제가 기준을 정해봤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학과를 정했던 시기부터 그리고 제가 지금 창업하는 시기까지 내가 결정한 것, 다른 사람이 좋아할 것 같아서 결정한 것들을 그려보니까 제 10대에서 20대는 대부분 마이너스에 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과를 선택하고 그리고 생명과학과에 가고 그리고 IBM이라는 회사에서 재무로 시작했던 것은 제가 좋아했던 기준은 사실 없었습니다. 제가 좋아했던 기준은 딱 하나 있었는데 바로 20대 때 결정했던 건축과였어요. 근데 이마저도 별로 가망이 없을 것 같아. 유망하지 않아. 여자들에겐 좋지 않은 직업이야 라는 생각 때문에 포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20대를 지나서 30대가 되면서부터 사이드 잡을 하고 제가 실제로 일을 하면서 좋아하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제가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갔던 두 번째 직장에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저를 좀 풀어주니까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제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그 해상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노란색으로 칠해진 저다운 결정들을 하게 되었고요. 민미를 창업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불안하지 않아요? 아니 30대 후반에 여성이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창업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처음으로 불안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괜찮았고 저의 기준이 단단하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한번 나와 타인의 기준을 세워두고 내가 한 결정들에서 타인을 걷어내는 작업들을 해보세요. 그러면 천천히 제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역할에서 벗어나 나를 바라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고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들을 바로 세워야 될 때인데요. 그러면 제가 그걸 시작을 뭘로 가지면 좋을까 생각했을 때 갑자기 나를 바라보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내가 좋아하는 걸 찾는 게 중요하냐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은 진짜 나로 사는 것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왜? 왜 중요할까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메슬로의 5대 욕구라는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의 인간의 욕구는 5가지 욕구로 나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은 지금
국민소득이 아주 높은 잘 사는 나라로 분류되어 있죠.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물질적인 결핍이 없는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정신적 결핍을 충족시켜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중에 그냥 나는 밥만 먹으면 행복해. 나는 그냥 누워서 따뜻한 데 잠만 자면 행복해라는 사람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누구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고 싶고 내 삶의 창작자가 되고 싶은 자아실현 욕구가 모두 있습니다. 근데 이 욕구를 실현하려면요, 나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발견해야지만 자아실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욕구를 아무리 충족해줘봤자 내가 원하는 삶의 창작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변화를 해야 될까요? 최근에 민미에서 인스타그램에서 공유했던 포스팅 중에 가장 많이 저장했던 글이었어요. 오마에 게니치라는 일본 경제학자가 한 이야기인데요. 인간을 바꾸려면 세 가지 방법밖에 없다. 시간을 달리 쓰거나 사는 곳을 바꾸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 이야기에 매우 공감을 하고 민미도 이 세 가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비즈니스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 공간, 주변 사람은 사실 맞물려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다른 시간을 쓰게 됩니다. 매일 다른 사람, 욕하는 사람을 만나는 사람과 오늘 만나서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과 보냈을 때 다른 시간을 쓰게 되죠. 다른 공간에 가면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고 다른 시간을 쓰게 됩니다. 즉, 이 세 가지는 그냥 따로 떨어져 있는 것들이 아니라 맞물려 있습니다. 민미는 이 시간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좀 제안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소개드렸던 리추얼입니다. 일상의 시간을 바꾸는 것이 바로 리추얼인데요. 지금 보이는 매일의 활동들이 있어요. 밥을 먹고 글을 쓰기도 하고 운동을 하기도 하는데 이것을 타인이 아닌 나를 위한 시간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는 이유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일기를 쓴 이유가 글쓰기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이야기를 담기 위해서 한다면 이 모든 것은 리추얼이 될 수 있습니다. 민미에서 제안하고 있는 리추얼들을 좀 소개해드리며 아마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가실 텐데요. 시간을 바꾸는 리추얼 중에 두 가지를 좀 소개해 볼게요. 하나는 내일을 시뮬레이션하는 리추얼인데요. 매일 밤 내일 내가 어떤 시간을 쓰고 싶어, 내일 하루를 좀 그려보는 리추얼입니다. 이 리추얼을 하면 내일의 시간이 조금 더 나의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침의 시간을 바꾸는 5줄 일기 아침 식사라는 리추얼도 있습니다. 아침 식사를 간단하게라도 나를 위해서 차리고 일기를 쓰면은 그날의 하루가 조금 더 나답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공간을 바꾸는 리추얼도 있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내가 가진 물건들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좀 사야 될 것 같아서 산 물건인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도 이 리추얼을 하고 물건을 많이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좋아하는 것들로 공간을 채우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를 닮아가는 방 만들기는 20대 때 저도 돈 벌면 집 꾸며야지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편안한 공간을 만드는 것은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나를 닮아가는 방은 결국 내가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공간을 바꾸는 변화입니다. 마지막으로 좀 다른 리추얼도 소개해 드릴게요. 돈을 쓰는 우리가 어떻게 소비했는지 기록함으로써 나를 해고하는 리추얼도 있습니다. 돈을 쓴다라는 건 내가 얻은 어떤 것의 중요함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데요. 소비를 통해 나를 돌아보는 리추얼도 있고요. 좀 재밌게 채식 도시락 만들기 리추얼도 있습니다. 이거는 도시락을 만드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기보다는 그 도시락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음식을 먹고 내가 건강하게 나한테 음식을 챙겨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이 리추얼은 직장인들에게도 인기가 있는 리추얼입니다. 제가 소개했던 리추얼 말고도 수많은 리추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리추얼들을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매일 눈 뜨고 일어나서 집에서 할 수 있는 리추얼입니다. 저도 2년째 하고 있는 리추얼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만년필을 소개해드렸는데 저는 문구에 그렇게 진심인 사람이 아닌데요. 이 리추얼을 2년째 하다 보니까 좋은 펜을 쓰고 싶어졌어요. 왜냐하면 밤마다 제가 독서를 하고 감정일기를 읽는데 저는 이때 절대 자기계발서를 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더 이상 밤에도 저를 도구화시키고 싶지 않고요. 제가 조금 그냥 말랑말랑하게 저의 감정을 읽어주는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독서를 하고 소설책이나 철학책이나 혹은 에세이를 읽고 감정일기를 쓰는데요. 제가 이거 2년 동안 하다 보니까 이거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쌓였어요.
근데 가장 달라진 변화는 매일 밤 제가 스마트폰을 좀 많이 봤거든요. 맨날 반짝거리다가 잠이 들었는데 지금은 제가 딱 이 시간에 30분 혹은 40분을 쓰다 보니까 잠에 스르르 들고 다음날 아침에도 좋은 마음으로, 좋은 감정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크게 달라진 것들은 결국엔 나의 감정과 생각을 통해 저를 알게 된 부분인데요. 나는 어떻게 이럴 때 감정을 느끼는구나 이런 걸 많이 알게 됐어요. 저는 감정을 잘 못 느끼는 사람이었고 항상 기쁘고 행복한 감정만 느끼려고 노력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슬프거나 힘든 감정들도 어루만져 줄 수 있게 되었고요. 무엇보다 제가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제가 주로 다른 사람이 제가 제안한 것에 응답하지 않을 때 시무룩해지는 사람인 걸 알게 되었고, 아, 다른 사람의 응답이 나한테 되게 중요한 사람이었구나도 알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의 패턴들도 많이 바꾸게 되었습니다. 리추얼 얘기를 계속 해드렸는데요. 리추얼은 아주 조금의 시간이에요. 매일매일 마치 가랑비처럼 삶에 그냥 내리는 빛 같은 존재인데요. 이것들이 쌓이면 아주 달라집니다. 제가 한 예시를 빠르게 보내드리면 리추얼이 없는 사람은 똑같은 24시간을 이렇게 좀 다르겠습니다. 리추얼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기상했을 때 스마트폰을 보고 일어나느냐 아니면 내가 나의 일기를 쓰고 일어나느냐가 달라질 수 있고요. 운동도 리추얼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몸의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서 한다면 없는 사람은 조금 더 성취를 위해서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일을 하는가를 고민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일을 할 수도 있고요. 리추얼이 없는 사람은 친구와의 만남에서도 조금 더 주식이라든지 다른 사람의 험담을 늘어놓을 수 있지만 리추얼이 있는 사람은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상대는 어떤 걸 좋아하는지 다른 대화를 하게 됩니다.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승진을 하거나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한 공부보다는 조금 더 자기 자신의 재미를 위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밤에 잠이 들 때도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을 덜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쌓여서 어떤 사람은 번아웃과 우울증을 겪을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자기 삶을 단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삶은 이렇게 조그만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고요. 신압으로 일상의 시간이 바뀌어야 우리가 말했던 나를 알아가는 삶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요. 미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 5명 중에 뭐 꼭 다 나를 위한 시간을 보낸 사람이 아니어도 됩니다. 한 명이만 있어도 되는데요. 나의 속도에 맞춰서 걸어갈 수 있는 친구 혹은 가족 혹은 주변에 동료가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페이스메이커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빨리 달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너 왜 이렇게 달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보폭에 맞춰서 같이 뛰어줄 수 있는 다정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민미는 리추얼을 각자 합니다. 그런데 이 리추얼들을 응원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리추얼을 리딩해주는 리추얼 메이커와 그리고 함께 리추얼하는 메이트들이 함께 모여서 매일 자신의 기록을 공유하고 와 잘했어요 괜찮아요 오늘 못하셨어도 내일 합시다 라고 응원해주는 바로 이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변에 나를 응원해주는 존재가 한 명이라도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성장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면 변화를 해야 되죠. 그런데 이 변화는 저 같은 사람의 한 강의 혹은 한 책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변화를 하려면 나의 있는 그대로를 바라봐야 되고 수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찰을 하셔야 되죠. 난 어떤 사람인지 매일 관찰을 하셔야 되는데 이 관찰하고 아, 난 이런 사람이구나 나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리추얼의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하실 수 있어요. 오늘 이 강의를 듣고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것부터가 리추얼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것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꼭 민미에 와서 리추얼을 들으실 필요 없습니다. 하실 수 있다면 혼자 하실 수 있는데 그게 어려울 뿐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하실 수 있는 것은 바로 회고인데요. 내가 지난 시간을 들여다보는 것만큼 중요한 나의 정보는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하고 좋아하는지 제가 아까 한 것처럼 타인을 걷어내는 작업을 하시면 하실 수 있고요.
우리가 늘 천재라고 부르는 스티븐 잡스도 얘기했습니다. 나는 미래를 예견하지 않는다. 나는 looking backwards 한다라고 해서 나의 지난 시간을 회고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찾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천재로 불리는 사람조차도 미래를 예견하기보다는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고 거기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발견하는데 우리는 더더욱이나 자기의 시간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록입니다. 저도 기록을 좋아하지 않았는데 기록만큼 좋은 정보가 없어요. 기록은 일상의 순간을 이렇게 잡아주고요. 그리고 나를 관찰하기에 너무 좋은 도구입니다. 펜 하나만 있으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보여주기 위한 기록이 아니라 나를 위한 관찰 기록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쌓이면 점차 내 모습에 대한 해상도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렇게 20분 만에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매주 월요일 아침 저희가 6시에 민미 레터라는 자아성장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한 레터가 발송됩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고 꾸준히 맞아, 나를 위해서 살아야지 라는 생각이 들고 싶으시다면 이 레터를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강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동근님의 꽃길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그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요, 샵에 5900으로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자, 그러면 동근님 박수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더 세를라이프 브루잉이라는 수제 맥주 스타트업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전동근입니다. 앞서 버즈 올드린을 제가 7년 전에 한국에 모시고 왔었는데요. 그 버즈 올드린의 저서가 No Dream is Too High라는 겁니다. 어떠한 꿈도 높지 않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도전하기 좋을 때는 언제인가요? 충분한 지식이 쌓였을 때, 어려운 자격증을 가졌을 때, 지금 받고 있는 교육과정을 모두 수료하였을 때, 금전적으로 여유롭고 자유로울 때,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도전할 준비가 완성되었을 때라고 생각하는 건 이 4가지 중에 1가지 이상이 되었을 때를 도전할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도전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도전해왔던 길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경제학 전공을 해서 맥주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었었고요.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는 종량세로 바뀌지 않아서 종가세 체계에서 국내 법제 환경이 수제 맥주에 호의롭게 풀리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다음 저는 해외 대학을 졸업함으로써 국내 네트워크가 없을 때였고요. 대학교를 갓 졸업해서 자본금이 또 없었을 때였습니다. 근데 저는 반대로 준비가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도전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수제 맥주라는 그 아이템에 미국에서 꽂혔을 때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반대로 실패를 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실패를 하면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이런 대출기관에서 받았던 돈이나 2억 원의 빚이 생길 수도 있었고, 근데 만약에 망하면 그 2억 원의 빚을 제가 개인적으로 떠안게 되는데 그때 당시엔 스타트업으로 주 100시간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대리운전이나 배달이나 각종 알바를 하면은 이런 연 6천만 원의 돈을 벌어서 3년이면 갚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3년 동안 창업을 도전을 하고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았지만 해보고 실패하면 3년, 그래서 총 6년의 사이클이라고 봤을 때 제가 20대 중반에 사업을 시작을 했으니까 대학교 졸업하고서 내가 이번에 꼭 망하더라도 40대 중반까지는 3번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망하더라도 정말 해피하게 운전, 배달, 각종 알바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정말 내가 정말 원하는 수제 맥주 산업에 있어서 꼭 도전을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으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막상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경제학 전공을 해서 맥주 만드는 법을 잘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찾아갔던 거는 미시간주에 있는 쇼트 브루잉 컴퍼니라는 미시간에서 3번째로 큰 양조장이었습니다. 이 양조장에서 그 오너를 만나서 제가 무료로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 맥주에 대해서 모르는데 한국에 정말 큰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수제 맥주 시장에 이러한 지금과 같은 문지김들이 5년 전에는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서 쇼트 브루잉을 끊임없이 찾아갔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사기꾼 같아서 쇼트브링 컴퍼니의 대표는 만나주지 않았었는데 한 3번, 4번 이렇게 계속 삼고처리해서 찾아가니까 그때서야 이제 제 진심을 알아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는 제가 전공을 맥주를 하지 않았지만 맥주라는 기회를 보고 정말 주 100시간 넘게 이런 맥주 테이스팅뿐만 아니라 다양한 실험들을 통해서 맥주에 대한 공부를 계속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 쇼트브링 컴퍼니에서 무급으로 일을 하게 해주면서 제가 이제 처음 레시피를 써서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왼쪽 상단에 보시면 제 얼굴로 그 초상화가 된 그 맥주가 나와서 미시간주에서도 출시를 처음엔 했었고요. 보통 생각을 하면 내 맥주가 나오려면 내 양조장이 있어야 내 맥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꼭 그러지 않아도 이 쇼트브링 컴퍼니에서 제가 레시피를 써서 제가 직접 맥주를 만들 수 있으면 그건 제 맥주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볍게 좀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진에 보시면 제가 수염을 길렀었는데요. 그 조 쇼트 창업자 같은 경우에도 왼쪽이 이제 조 쇼트 창업자입니다. 이렇게 수염을 길러서 한국에서 솔직히 수염을 이렇게 기르는 거는 흔치 않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이야 저도 이제 수염을 깎았지만 2년 동안은 그 조 쇼트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함께 한다는 그런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저도 2년 동안 저렇게 수염을 길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말 열심히 끝에 일한 결과에 이 창업자들이 정말 감동해서 이렇게 지금 여기는 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돈가스랑 식혜 먹고 있는 장면인데요. 이렇게 그 엔지니어들과 창업자들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3번 이상 넘어오면서 제 양조장 세팅할 때 큰 도움을 줬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처음에는 이제 가산동에 자그마하게 시작한 브루펍이었었고요. 이렇게 해서 다양한 맥주들이 나오고 할 수 있는 기반을 쇼트브링 컴퍼니에서 많이 도와줬었고 그 도와줄 수 있었던 큰 배경에는 정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해보는 거야 라는 생각으로 끝까지 도전을 했기 때문에 이런 작은 성공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의 맥주들이 나올 수 있게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망고 맥주로 이렇게 기획을 해서 송도 맥주 축제에서는 1위를 할 수 있었던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는 이제 가세에서 양세로 바뀌면서 수제 맥주가 이제 편의점에 대중화되면서 이제 급격하게 시장이 크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 세븐일레븐 MD와 그 세븐일레븐 본사에 계신 분들이 또 저희의 열정을 높게 사주셔서 그 유동 골뱅이와 콜라보를 해서 아까 우리 아나운서님이 마셨던 그런 맥주도 출시를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서 이제 확장을 크게 하면서 이제 1공장을 확장을 했고 이제 오비맥주 남양주 공장 시설을 인수해서 2공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빠른 속도로 디벨롭이 되면서 주시 후레쉬와 스피아민트가 껌인데 이 세븐일레븐에서 또 다시 MD님들이 저희 그 회사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해주고 제 아이디어에 되게 높게 평가를 해줘서 주시 후레쉬 껌이지만 실제 맥주에서 주시 후레쉬 맛이 나고 스피아민트 맥주지만 맥주에서 진짜 스피아민트 맛이 나는 이런 다양한 상품들을 개발해서 세븐일레븐에서 히트 상품으로 그렇게 성장시킬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CU에서는 불닭 볶음면, 이거 매운 거 아닙니다. 그 망고 에일이고요. 그 불닭 맥주가 나와서 또 절찬리에 판매가 됐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우주 컨셉으로 이제 막 자사 제품을 기획을 해서 마시라고 로켓필스로 전국에 있는 CU, 뭐 세븐일레븐, 홈플러스 이런 데에 지금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세를 몰아서 현재 보령에는 13,000평 부지에 지금 현재 그 수제 맥주 및 음료, 무알콜 등을 만들 수 있는 음료 공장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그 수제 맥주는 이제 B2C 제품이고 우주로 보내면 어쨌든 레드불을 벤치마킹을 해서 하다 보면 충분히 큰 이슈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우주 마케팅을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거는 재작년 2020년에 우주 IP를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와 함께 우주 성층권에 올려보냈던 사진입니다. 그다음에 이 이외에도 저희가 지금 다양한 우주 학회에 수익금을 기부를 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지금 다양한 우주 스타트업들과 협력해서 다양한 우주 마케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슬로건은 Brewing Your Dream이라고 지금까지 이뤄왔던 걸 보면 그런 꿈들을 되게 단계적으로 이뤄왔었고요. 근데 저희가 우주를 컨셉으로 잡는 거는 그 지역이나 인종, 편견과 같이 한계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 더 자유롭게 상상할 수 있고 더 많은 도전을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우주를 컨셉으로 잡고 앞으로도 계속 다양한 맥주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꿈꾸는 2025년 더 세를라이 브루잉은 매출 2천억에 아시아 태평양 최대 규모의 브루어리, 기업 가치 1조를 꿈꾸면서 그렇게 스타트업을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지금 실시간으로 기사가 나가고 있는데 이제 GS25까지 맥사라는 맥주와 사이다를 섞은 맛을 출시를 해서 지금 저희가 1년 반 만에 전국에 있는 모든 유통사 채널을 뚫게 되었고요. 이러한 배경에는 그렇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해보는 거야 라는 마인드로 밀고 나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맥주긴 하지만 왜 껌맛이 나면 안 될까? 뭐 아니면 왜 뭐 불단 맥주지만 어울리는 뭐 맥주를 만들 수 없을까? 이런 상상을 하면서 도전을 해왔기 때문에 단기간 안에 이런 다양한 유통 채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와 비교를 해보면 5년 전인데요. 정말 많은 노력들과 이런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도전을 했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 ESTP답게 한 가지 딱 한 문장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늘 저희 뭐 구성원들과 팀원들과 다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까지 이뤄왔던 힘이 원천이 되는 한마디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마디라고 생각하는데요. 99가지에 안 되는 이유가 있어도 단 한 가지에 되는 이유가 있으면 그 일은 반드시 이뤄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을 갖고 지금까지 계속 도전해 왔고요. 이제 막 30이 됐지만 어쨌든 저와 동년배 아니면 이거를 보고 계실 뭐 동생 아니면 형, 누나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얘기는 우린 아직 젊으니까 이 실패를 해도 정말 뭐 아직 많은 기간들이 남았으니까 꼭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같이 도전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도전을 우리 2030 세대가 함께 했을 때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